안녕하세요. 담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구도로 카메라를 켰네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한의원에 좀 다녀왔는데요. 그 한의원에서 한 6주 정도의 프로젝트를 저에게 권해주셔서 제가 그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그 6주간의 일정? 6주간의 일대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좀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어서 이런 구도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의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그 선배도 다른 분께 추천을 받아서 이 한의원을 알게 돼서 그렇게 저도 선배한테 소개를 받았고 이 한의원 원장님의 철학이 이 한의원에 왔을 때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쭉 환자들이 평생 동안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장님의 철학이셔서 아침 한 2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세요. 그 강의가 뭐 한약 먹는 방법 뭐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체질이 다 있고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환자들이 나중에 체질에 맞는 음식, 그러니까 체질식을 권했을 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고민을 하시다가 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으려면 무조건 먼저 이 강의를 듣고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아침에 한의원에 도착한 선착순으로 진료를 봐주십니다. 저는 울진에서부터 갔기 때문에 제가 그날 KTX를 첫차를 탔고 새벽 4시 반인가 출발했는데도 제가 거의 진짜 간당간당하게 10시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진료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 먹고 오라고 다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온 환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진료를 보세요. 원장님은 점심을 항상 거의 못 드시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아침을 좀 든든하게 드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 한의원이 또 진짜 독특한 게 하루에 최대 9명인가 8명밖에 환자를 안 받는데요. 왜냐면 제가 진료를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료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돼요. 한 사람당.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저는 한 몇 시쯤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여쭤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울진에서 오다 보니까 근데 또 꼴찌니까 다른 분들 진료를 최대한 서둘러서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시 반인가? 4시인가? 그쯤 진료를 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진료를 봐도 울진 다시 도착하니까 9시인가 10시인가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아침에는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고 4시 반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 침 맞는 방이라고 해야 되나? 커튼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침대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 편하게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새벽 4시 반에 여기를 출발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대기 시간은 길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진료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아침에 먼저 도착하면 문진표 같은 걸 작성하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조금 원장님이라고 대화를 나눠요. 어떤 부분에서 건강이 좀 불편한지 그다음에 어떤 거를 목적으로 이 한의원에 왔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특히 지금 이 비염이 지난번 단식 이후로 후각은 계속 돌아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여기 이미 지금 비강 공간이 많이 좁아져가지고 소리도 많이 나고 또 알러지 재채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코에 콧물이 많이 생겨서 평상시 숨 쉴 때도 이 정도 소리가 나고 좀 크게 들이시면 이 정도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거의 그 코를 마시는 정도의 그 힘을 준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소리가 날 정도로 제가 지금 코는 많이 불편한 상태고 이비인후과를 가면 무조건 수술을 권하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안에 물혹이 많이 차고 많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혼을 2017년에 해서 아직까지 아이가 안 생긴다. 근데 난임병원에 가도 딱히 원인을 못 찾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원장님이 그 진료실 안에 침대가 있는데 거기 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누웠더니 제 배를 이만큼 걷어 올리시고 이제 복진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막 누르고 뭐 숨 들이셔라 내셔라 뭐 하시면서 근데 막 하시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아기 배거든요. 그 뭐 무슨 배라지? 올챙이 배? 여기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배라서 그게 웃겨가지고 좀 웃으시는 줄 알고 아 배가 많이 튀어나왔죠 하니까 원장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웃었대요. 딱 만져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염이랑 뭐 다른 불편한 점들 몇 개랑 뭐 임신이 안 되는 이유 이걸 다 아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소양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소양인 중에 또 다른 체질이 또 여기는 나뉘어요. 원래는 그 사체질이라 하잖아요. 사상체질? 뭐 그거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요건데 그중에서는 소양인이란 거고 근데 이 한의원에서는 여기서 2개씩 더 뻗어나가서 태양인 중에서도 2개, 태음인 중에서도 2개, 소양인 중에서도 2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요 2개 중에 토양체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무슨 볼펜 같은 침 이거를 수지침이라고 하던가요? 그걸로 막 한 뭐 발에서 뭐 3군데 뭐 또 종아리도 했던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잘 기억도 안 나요. 여기 손목에도 놓으셨고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침 놓아야 하는 부분에 엄청 빠르게 침을 놓으셨는데 그 침 비용이 한 6,000원이래요. 그 필요한 사람만 놓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필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막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침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여기를 찾아가실 분들은 처음에 진료할 때 침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필요한 치료는 다 받고 싶었으므로 그냥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침까지 맞고 다시 일어나서 진료 환자에 앉아서 상담을 했는데요. 이런 책자를 주셨고 이게 몇 장이 돼요. 지금 보면은 제일 먼저 제 체질에 대한 책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토양 체질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토양 체질인 사람에 대해 그리고 저에 대해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위가 크고 또 위가 뜨거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속이 뜨거운데 속이 뜨거운 게 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 열이 고르게 분포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열이 모여있기 때문에 생식기 쪽으로도 열이 잘 안 가서 이 활동이 잘 안 됐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체질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면 제가 임신이 금방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몸 상태를 보아하니 지금 간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이 간을 좀 회복시키고 나서 임신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임신을 한다면 저의 건강도 굉장히 안 좋고 거의 임신 중독증을 겪을 수 있는 몸 상태라고 하셨고 태아 역시도 저의 안 좋은 간의 상태로 인해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요즘 제 몸이 진짜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시험관 영향도 크고 나이 탓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몸을 좀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애를 좀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던 터였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체질식도 하고 한약도 한 2달 정도 먹으면서 한번 체질을 조화롭게 만들어 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안이 뜨겁기 때문에 무조건 찬 거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거 좀 쇼킹했어요. 제가 원래 찬 거를 진짜 안 먹고 따뜻하게 먹는 게 생활화된 사람인데 원장님이 그걸 들으시고는 이때까지 그렇게 피임을 해오셨군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뭔가 띵한 그런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또 소양이는 겉이 차가운 사람이래요. 안은 뜨겁고 겉이 차가운 사람이라서 겉을 따뜻하게 해야 된대요. 저는 그러니까 목도리나 뭐 방한용품 같은 거를 해서 겉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는 거는 안에가 막 활활 타니까 차가운 거를 먹어서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몸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원래는 추위를 많이 탔었는데 한 2년 전쯤부터 추위를 되게 안 타게 돼서 그래서 겨울에도 뭐 그렇게 방한용품을 열심히 하고 다니지 않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 원장님이 제가 몸이 따뜻해진다는 거는 제가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좀 추워야 한다고 합니다. 추울 때 춥다고 느껴야 건강한 상태래요. 그리고 손발이 차야 한대요. 근데 제가 손은 진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양인의 건강의 척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손발의 온도인데 원래 몸이 나빠지는 순서가 손이 따뜻해진 다음에 발이 따뜻해진대요. 그래서 치료를 하다 보면 거꾸로 몸이 최근에 안 좋아지는 걸 보여주는 그 증상부터 치료가 된다요. 그래서 발이 차가워질 거고 그 다음 손이 차가워지면 제가 좀 건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제가 위가 크고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 체질학에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어떤 장기들은 강하고 어떤 장기들은 좀 약하고 이렇게 좀 밸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방광, 신장 이런 비뇨기 계열이 약하고 좀 작은 그런 체질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직업이 예전에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이 직업의 좀 특징이 아이들을 계속 봐야 되다 보니까 화장실을 잘 못 가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오래 참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장실을 거의 하루에 한 4번 정도 갔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전에 갔던 한의원에서 들었었는데 저는 맑은 소변을 좀 많이 보면 그게 건강해진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전 한의원과 지금 요 한의원에.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제가 혈압이 정상인데 조금 높은 편이에요. 요것도 저번 한의원과 같은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혈압이 좀 낮은 편에 속해야 건강하다고요. 지금 혈압이 올라갔다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는 지표라고 여기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95에 60일대가 저는 되게 건강한 혈압이래요. 그래서 요 혈압으로 만들 거고 요 종이에 보면 토양 체질에 대한 특징이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 장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적혀 있죠. 위랑 체는 이제 한 세트로 묶어서 보는데 그냥 위를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은 신장이랑 방광 이렇게 비뇨기 계가 제일 작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로운 것 태로운 것이 있는데 거의 다 음식이지만 여기 끝에 보면 운동도 있고요. 좀 충격적인 게 몇 개 있었어요. 다행히 이로운 것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서 정말 그거는 정말 다행인데 역시 해로운 게 문제였어요. 보면은 제가 닭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닭
오리도 좋아하는데 양도 좋아하는데 닭, 오리, 양 다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요 양념이 문제예요. 양념 중에 해로운 게 제가 이게 다 지금 뜨거운 성질의 것들이에요 보면. 아니 근데 진짜 이걸 보는 순간 난 대체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또 마늘을 너무 좋아해서 온갖 음식에 다 마늘을 넣어서 먹는데 진짜 큰일이다 이 생각을 좀 했고요. 요게 다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저는 김치도 금지예요. 김치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셨고 또 신기한 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들은 여기 들어있고요. 좋아하는 음식들은 여기 많고 요 중에 안 좋아하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참 신기해요. 자기한테 이로운 거를 본능적으로 좀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해로운 거에 보면은 제가 원래 숭늉 누룽지도 안 먹거든요. 홍삼, 대추, 은행 요런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적혀 있고 술도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매운 음식도 저는 되게 안 좋은데 여기 매운 종류들이 다 적혀 있죠. 근데 좀 슬펐던 게 여기 토마토도 들어있고 좋아하는 것도 몇 개 있어요. 시금치도 좋아하고 파프리카, 부추도 좋아하는데 여기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일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과일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여기 있고 좋아하는 게 여기 있어요. 제가 진짜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 다 해롭다고 하니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려면은 안 먹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요즘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수영이 있어요. 수영은 몸을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우 레오야. 레오가 자꾸 엄마랑 놀러 와서 레오랑 같이 좀 찍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강령환을 복용하라고 하셨어요. 강령환이 뭐냐면 요건데요. 제가 한의원을 갔다 와서 바로 하이난 4박 6일 여행 일정이 있어서 바로 채지식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환이랑 한약부터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중에 환이 요거예요. 강령환. 강령환이 뭔지 이렇게 책자를 주시면서 알려주셨고 몸 전체의 균형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환이라고 하셨고 하루에 3회 요 환을 20알에서 25알 정도 먹으라고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병도 같이 주셨는데 외출을 할 때는 이 병에 담아서 제가 가져가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그 한약 하는 그 한약은 요건데요. 이렇게 하루에 3포 먹으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저의 비염에 이제 특화된 그런 한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한약 먹은 지가 한 10일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비염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최근에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비염이 되게 심했는데 요거 먹고 그래도 잠도 잘 자고 코가 양쪽 다 뚫려있는 엄청난 성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까지 먹어본 한약 중에 제일 맛이 없어요. 진짜 엄청나게 좀 쓰고 제 맛이 없습니다. 그냥 원래 한약이 뭐 다 맛없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이거 진짜 맛없어요. 제가 한약을 몇 번 다른 데도 먹어보고 했는데 이거 진짜 맛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비염에 진짜 효과가 좋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받은 게 진짜 제가 신경 써야 하는 치료들에 대한 종이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종이 3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제가 다시 몸무게가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때 단식 이후로 좋은 거를 먹고 산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오더라고요. 현재 제 몸무게가 지금 어제는 71kg고 오늘은 70kg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제 몸무게를 보시고는 지금 상태로는 탄수화물을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달리는 거랑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는 거랑 이게 에너지 소비의 양이 다르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모래주머니가. 그것처럼 그 모래주머니를 지방으로 생각을 해보래요. 쓸데없는 걸 왜 들고 사냐고. 그래서 피곤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체중을 줄여야 된대요. 지방을 걷어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다이어트를 권해주셨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루에 440g 돼지고기 살코기랑 껍데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먹어요. 대신에 정말 다행인 거는 수육 먹을 때 간장이나 된장, 새우젓을 찍어 먹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 막 다른 거 딱 2가지 먹을 수 있는데 커피랑 보리차만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2리터는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이라 제가 이 다이어트를 지금 어제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2리터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여기서 또 문제인 게 수육을 삶을 때도 저한테 이로운 것만 넣어서 삶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육 삶을 때 보통 뭐 넣습니까? 양파, 생강, 후추 이런 잡내 잡을 수 있는 걸 넣는데 그게 다 저한테 해로운 거라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어제 된장이랑 월계수잎도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안 적혀 있거든요. 근데 안 적혀 있는 걸 안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그 고기 사러 간 식육점에서 월계수잎을 챙겨주셔가지고 수육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넣었어요. 다행히 잡내도 안 나고 맛있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된장만 넣고 지금 끓여볼까 좀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 제 체질에 블랙커피가 잘 맞대요. 그래서 블랙커피를 좀 넣어서 수육을 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부터 먹기 시작한 그 첫 수육 영상이 요거예요. 이렇게 하루 440g, 요건 440g은 아니에요. 한 끼니까. 여튼 이 440g의 수육을 6주 동안 수육만 보리차와 커피를 곁들여 새우젓과 된장, 간장을 찍어서 먹어야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한 12kg 정도 줄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적정한 체중이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곁들여 주신 게 제가 임신을 할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50kg까지 줄이래요. 50kg까지 줄여서 임신을 하면은 만삭 때는 70kg가 되어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절을 할 거라고 하셨고, 근데 제가 아가씨 때 59kg까지는 가봤거든요. 지금 71kg에서 시작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걸 보면 진짜 59kg까지 뺀대요. 우와. 59kg가 되면 이제 헬스를 시작하래요. 헬스를 하면서 59kg 유지하다가 이제 내년쯤에 임신 준비하면은 50kg가 되면 이제 임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다른 종이들도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간에 있는 독소를 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한의원이에요. 그래서 간 해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간 해독할 때 건강 나쁘면은 뭐 구역 구토 이렇게 힘들 수 있다 이런 게 적혀 있고요. 준비물은 올리브유 또는 아보카도 오일, 무가당, 당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포도즙, 생수, 계량컵이 필요해요. 요거는 일주일 간격으로 하루씩 하면 되는데요. 요게 이틀이 걸려요. 첫날 저녁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간해독을 하게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6번인가에 나눠서 얘네들을 먹는 거예요. 자세한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토양 체질인 저에 맞춰진 간해독 방법일 거고 다른 분들은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은 나중에 화장실을 가보면은 진짜 간에 있던 거, 담석이라는 게 간에 있대요. 이런 게 배출되는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어제부터 수육막 먹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 내일 정도부터 한번 시작해볼까 싶습니다. 요렇게 뒷장도 있어요. 엄청 많은데 이거 열심히 읽어보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제일 힘들 것 같은 마지막 종이가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느껴지시나요? 이거 관장을 해야 된대요. 이 간 해독만으로는 이게 깨끗하게 독소가 배출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대장에 이물질 담석 같은 것들이랑 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쭈글쭈글한 요 주름 사이에 이렇게 끼는데 그거를 관장으로 좀 빼줘야 이게 간 해독이 진짜 완벽하게 되고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 해독에 관해서 또 설명이 이만큼 있고요. 요거는 자기 전 매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쿠팡에서 드디어 이 관장기가 왔는데요. 제가 관장이라고는 진짜 7살, 6살 유치원생 때 엄마가 해줬던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게 이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제 손으로 이제 이거를 할 날이 왔네요. 한번 오늘 저녁에 해볼 건데 조금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거의 한 달 단식에 성공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정신력이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체질에 따라 좀 다른데요.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관장기 세트 방금 보여준 거요. 온도계, 생수, 소금 3티스푼인데 이게 체질에 따라 간장 그 물에 넣어야 되는 게 달라요. 목은 목양 토양 체질은 인스턴트 블랙커피 저죠 토양 체질. 그래서 저는 커피 관장을 하게 될 겁니다. 토음, 금은, 금량은 메밀차 티백, 수음, 수양은 인삼차를 넣어야 된대요.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좀. 근데 제가 원래 커피를 진짜 안 마셨거든요. 근데 지금 커피가 좋으니까 계속 마시라 해서 요즘 마시는데 신기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커피 먹으면 좀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느낌 때문에 좀 피했었는데 요즘 계속 아이스 커피를 계속 먹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처음에 커피 관장을 하라 했을 때 좀 걱정이었는데 이제 좀 걱정이 덜어졌달까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거를 주변 지인들한테 얘기해보니까 커피 관장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소금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800cc를 45도로 데운 뒤에 제 체질은 블랙커피를 타고 관장기에 그 물을 넣어서 문고리 높이 정도로 높게 걸어준 다음에 38도를 확인한 뒤에 관장을 하래요. 그리고 새우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오른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옆으로 누워가지고 조절 그 레버가 있는데 그 조절을 해가면서 관장액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당장 해볼 건데 진짜 걱정됩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남기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 관장은 이 다이어트를 하는 6주 동안 매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좀 상태가 안 좋은 날, 요런 날 해주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일단 오늘 저녁에 해보고 과연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장에 사용하는 커피는 요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요 조그만 팩으로 되어 있는 커피인데 요거 2포 넣어가지고 커피 관장액을 만들면 된다고 하셔서 요거를 샀고요. 네, 이렇게 제가 이번에 갔다 온 한의원에서는 커피와 보리차도 맨날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강령안 먹고 또 한약도 하루에 3개 먹고 그다음에 간해독 하는 날엔 또 한약 있어요. 한약이랑 포도즙이랑 뭐 올리브유랑 뭐 이런 거 먹고 6주 동안 수육만 먹으면서 체질 조절을 한 뒤에 이제 6주 지나고 나서 다시 한의원에 가면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6주 동안 이 프로젝트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볼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